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싱그러운 녹색이 퍼지며 꽃들이 한창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담은 5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한 삶과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5월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건강한 신체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동방신선학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아름다운 인간꽃 설려화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생명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꽃 설려화가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해가 떠오르도록 이불 덮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자는 내 눈에 송장으로 보인다 하라. 개벽기에 죽은 자는 해가 떠올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곧 송장으로 보인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일꾼들은 항상 천지와 더불어 깨어 있어야 하고 새벽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남미 우루과이에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생들의 학교 급식 지침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18일 우루과이 일간지 엘롭세르바도르에 따르면 우루과이 교육부는 최근 인구 밀집 지역인 몬테비데오와 카넬로네스의 각급 학교에 물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한 급식 관련 권장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요청할 때만 물을 주고 미리 제공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제공하는 물의 양은 어린이 1인당 물 한 잔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 우루과이의 물 부족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단면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 남서부 일부 지역은 가뭄 정도 6단계 중 최악인 비정상 가뭄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남미 남부 가뭄 정보 시스템은 관련 보고서에서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면서 남아메리카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는 건조한 날씨가 기록되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조처와 학제 간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꿀벌 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은 세계 벌의 날이었습니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은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시작된 꿀벌 군지 붕괴 현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종에 해당하는 작물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린피스는 사라져가는 꿀벌을 되살리기 위해 꽃이 많이 피고 꽃이 많은 식물인 밀원 자원을 현재 수준의 2배로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밀원 면적은 2020년 기준 14만 6천 헥타르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대비 약 70%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1.8배, 여의도 면적의 1,145배 수준의 밀원 면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밀원이 사라진 데에는 다양한 토지 개발 활동, 잦은 강수 및 이상 고온, 저온 현상으로 인한 식물 생태계의 변화, 잦은 산불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공지능 AI 개발과 사용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에서 2가지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생산 현장 노동자 고용 시장은 이미 재편된 만큼 이번엔 사무직 노동자가 눈물을 흘릴 차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 시장 개편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1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영리단체 인플로이 아메리카 통계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I 보급 등의 영향으로 미국 사무직 노동자 약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 사무직 노동자뿐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 컴퓨터 공학자 등
고급 기술 지식 노동자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생산 현장 노동자의 대표 직군인 제조업 종사자의 고용은 3월 기준 전년보다 25% 늘었습니다. MIT 연구팀은 생산 현장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불균형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핵심, 오선 위기에 대해 안병호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호입니다. 먼저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개벽, 후천 개벽 소식에 문명 개벽을 보면 앞으로 동북아의 이런 그 인류 역사의 정의를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문명 개벽의 마지막 전쟁이 있다. 이것을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 4대 강국이 바둑을 둔다. 오선 위기 질서. 5신선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인데 오선 위기, 바둑 두는 형국으로서 마지막 한판 바둑이 남았다. 마지막 한판 바둑.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면은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게 진정한 역사 통일과 한민족의 역사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물러갈 때는 붙잡으려고 해도 스스로 물러가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 그냥 물러가는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 동북아 마지막 역사 전쟁, 역사 주도권 전쟁이 있다. 이것을 제가 보촌교회 차경석 성도의 그 아드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우리 도전에 보면은 5편 20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천지전쟁. 동북아의 역사전쟁이 천지전쟁인데, 이 천지전쟁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각국어 원어민들이 도대체 천지전쟁이 뭐냐고, 천지가 싸움을 한다는 거냐, 천지 공간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냐, 천지전쟁이 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전쟁. 싸우다 보니까 천지가 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동북아의 실제 지금 마지막 한판 초강대국이 개입을 하는 역사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함께 오는 이런 문명 개벽에 여러 손길이 있는데,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이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지어내서 괴질이 되는데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건 동학에서 이미 예고가 된 거야. 150여 년 전에 12제국 괴질운수. 12제국 괴질운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12제국. 지금의 그 제국 시대가 진정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큰 변화의 손길이 오는데 괴질운수다. 그래서 오직 의통을 하려더라. 오직 의통을 하려더라. 그러니까 의라는 건 살릴 의자예요. 의는 의자인데 이때 이 병을 살려가지고 통일을 한다. 남북 통일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큰 거대한 지구촌 문명 통일이 오는데, 이 상제님의 조화 법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산도의 이제 도통 종통맥 사상인데, 그 의통을 전수받는 맥이 의통전수. 그래서 가을 개벽은 실제적으로 가을에 서리빨 기운이 오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바로 춘생추살, 봄은 낳고 하장 여름은 기르고, 바로 봄 여름의 생장 기운을 뽑아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생장, 가을에 염, 추수 거두는 거, 겨울에는 이제 문을 닫아. 봄은 다시 이렇게 열리면서 인간과 생명이 태어나 자라.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 다시 가을에 서리바람 오면서 한번 확 거두는 거야. 그래서 이 생장 염장에도 가을 하늘에 서리발로 오는 선천상극의 원한이 총체적으로 응집이 돼서 터지는 인류 고급 역사의 촌고의 원한, 이 원한과 가을 서리발 기운이 다시 하나가 돼서 터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병. 그 전에 이제 시두가 먼저 온다. 시두가 오면은 개벽이 이제 곧 닥치는 걸로 알지어다. 그때는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벽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이런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난을 극복하는 건데, 그래서 개벽은 의통이다. 통일은 의통이다. 이게 통일이라는 건 실제 이 남북의 역사에 여러 가지 그 질곡과 또 이런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 또 상극을 통해서 그냥 핵폭탄 가지고서 이렇게 상극의 질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통일이 없는 거야. 서울을 갖다 불받아 만들어 가지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건 공멸일 뿐이지. 그래서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제님의 여러 가지 조화 도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지공사 문명개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선위기 공사입니다. 상제님께서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시기 위해 묵은 상극기운을 거두어 지구촌 새 질서를 여는 큰 기틀을 짜셨는데요.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니 옛날 한코조는 마상에서 득천하 하였으나 우리는 좌상에서 득천하 하리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선위기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을 말합니다.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패권 다툼을 벌이며 결국 동북아 역사 대전쟁으로 현실화됩니다. 때가 되면 세계전쟁이 붙으리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병이 돌면 미국은 불벌 자퇴하리라.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오선위기 대결 구도에서 열강들의 문명 충돌의 대세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만절필동이란 예의가 있습니다. 황하의 강이 1만 번을 꺾이고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종어간, 시어간, 동북 간방에서 마무리되고 간방에서 시작된다는 주역의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간도수의 역사정신을 얘기합니다. 즉 동북 간방에서 오선위기 역사전쟁과 병난의 선천상극의 역사를 극복하고 후천상생의 시대를 여는 무극대도 진리와 그 역사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더 세지는 전염병의 원인과 대세는 어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얘기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계절변화입니다.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계절변화는 큰 사계절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주 1년 사계절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축교획기 환절기입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천고의 원한과 우주일년 환절기 서리빨 기운이 하나가 되어 천하의 병을 빚어내고 괴질병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고 하셨는데요. 3년 병겁 이전에 시두가 먼저 오게 됩니다. 시두는 질병 역사상 가장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의 제왕인데요. 1980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천년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발병하면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제 시두를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시두와 괴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법방은 무엇일까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을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야 돼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개벽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난을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개벽은 의통이다. 통일은 의통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난은 자기 면역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의통을 전수받아서 3년 괴질병을 극복하게 됩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시는 대한의 1만년 정통수행법을 생활화해서 신의 2대 주문인 태을주와 시천주주로서 내 몸이 가진 무한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선위기는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인데요. 오늘 안병호 교육위원님께서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간 생명의 무궁한 가능성을 활짝 꽃피운 인류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상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능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인도의 영성과 수아미 외다 바라티는 반딧불은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님께서도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너희는 일심으로 고하라. 일심이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내 몸과 마음, 영혼의 빛을 채워가는 동방신선학교 수행법과 함께 하셔서 거센 벽난 폭풍을 넘어서 빛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 수행을 바탕으로 조화 광채와 설령화를 통해서 생리통을 집중적으로 자가치유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생리통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생리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여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계 인구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이제 여성이죠. 성인 인류의 50%가 매월 앓는 것이 바로 이제 생리통인데요. 저는 남자지만은 저희 집에도 아내와 딸이 있고 저희 한의원에도 생리통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그 고통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평생 생리를 하는 기간은 40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28일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횟수로는 500번 정도의 생리를 하고요. 생리하는 날짜를 계산하면 인생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생리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초경부터 완경까지의 이제 기간 동안에는 월경전 증후군과 생리 후 피로감, 빈혈로 고생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달에 반 정도는 본래의 컨디션으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성의 50% 이상은 생리와 관련한 통증과 컨디션 저하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등으로 예전보다 해가 갈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리통과 월경전 증후군이 심한 사람은 차라리 폐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상계님께서는 후천 세상에는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게 월경 없애는 공사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도전 5편 288장에 보면은 앞세상에는 여자에게 경도가 없느니라 불편이 막심하니 내 세상에는 없애리라 라고 이제 상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저도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선천이잖아요. 생리통에 대한 기존의 여러 이제 치료법과 그다음에 동방 신선학교에서 하는 자가치유 수행을 해서 생리통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반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원발성, 즉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생리통을 속발성 또는 이제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1차성 이제 생리통은 대개 이제 초경 후에 1, 2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나지만 40대까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1차성 생리통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성은 임신을 위해서 매달 난자를 배출하고 또 임신을 위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벗겨지며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 이때 생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궁 내막이 벗겨지면서 상처가 날 때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떨어져 나간 자궁 점막을 피와 함께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자궁의 수축이 강해지면서 생리통이나 두통, 현기증, 나른한 증상 등이 생기고 주변의 장에까지 영향을 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생체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또 억제하는 생리 활성 물질로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멈추거나 또 더디게 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생리통의 이제 다른 원인으로는 자궁 경관이 좁거나 또 자궁 후굴이 이제 있는데요. 자, 20대 젊은 여성은 자궁이 이제 덜 발달이 되어서 자궁 경관, 이제 화면에 이제 지금 자궁목인데요. 자, 이 부위가 좁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자궁 내막과 혈액을 이 좁은 관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자궁이 심하게 수축을 하면서 생리통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자궁이 이제 몸의 중심보다 이게 많이 이제 뒤로 기울어져 갖고
이걸 자궁 후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의 굴절이 심하면은 떨어진 자궁 내막과 혈액이 잘 흘러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열이 생깁니다. 자, 이때 아랫배에 통증과 또 요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차성 생리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처럼 자궁 질환으로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고 또 틀어진 골반으로 인해서 혈관이 눌려서 생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인으로는 뭐 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자궁이 또 차가워서 기혈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 또 몸의 기력이 부족하고 또 자궁이 약해진 경우, 또 간과 신장 같은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2차성 생리통이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또 원인이 되는 그 질환을 잘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화공채와 설료화를 통해서 어떻게 자가치유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예. 그러면은 생리통 자가치유 수행을 먼저 이제 위해서 자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궁은 원형 깔때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배꼽 아랫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양쪽 옆에 나팔관이 있고 그 끝에는 난소가 있습니다. 자궁 아래 질을 통해서 자궁은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을 옆에서 봤을 때 자궁 위치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궁은 방광과 대장 끝부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로 방광의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또 생리 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자궁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뒤에 있는 장까지 수축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자궁 안쪽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 보겠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로 또 넓은 빛판을 만들어서 파스처럼 자궁 내막의 통째로 붙여도 좋습니다. 자궁의 근종이나 무록, 염증이 있으면은 생리통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근종과 무록, 염증을 우주의 조화 빛으로 녹여 없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침을 가위나 칼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궁 근종과 무록을 잘라 이제 내셔도 되고요. 또 생리 불순이 자주 있는 분들은 생리통도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리를 해도 아프고 그다음에 생리를 두세 달 걸려도 복부가 팽만해서 이렇게 아프죠. 생리 불순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한 이유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양쪽 난소에 각각 비침과 설료화를 꽂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을 포, 또 여자포라고도 하면서 또 혈실이라고도 합니다. 혈실은 피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궁은 혈액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쓰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내경에는 여자는 14살에 천계에 이르고 인맥이 통하며 태충맥이 왕성해지면서 월경이 때 맞춰서 나와갖고 자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했고, 또 득효방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여자는 14살에 월경이 시작되고 49살에 월경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여자의 월경의 시작과 끝이 칠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제 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발육 상태가 좋아져서 예전과는 달리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냉증, 어혈, 허증, 습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냉증은 축맥과 인맥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기혈 순환이 이제 정체가 되거나 양기가 부족해서 하복부와 손발이 차가워져서 생리통을 불러옵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광선 여유봉을 가지고 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자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물이나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이제 삼가하는데 뭐 가급적 생리 중에라도 피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혈은 자궁의 기혈 순환이 저하가 되어 갖고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어서 생기기도 하고 또 냉증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허증은 기가 허하고 피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혈허증이 있으면은 생리혈이 이제 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 속의 수분, 진액이 부족해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고 습하고 이제 뜨거워져서 독소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습열이라고 합니다.
습열이 있을 때는 덩어리진 생리열이 나오고 또 냄새가 이렇게 짙어집니다.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같은 자궁 관련 여러 질환의 그 좋은 혈자리 중에서 오늘은 삼음교, 그다음에 중극, 혈액에 대해서 여기에 비침과 설료화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음교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 위에 가장 이제 튀어나온 곳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위로 올라가고 정강이뼈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삼음교는 비장과 신장, 간장의 3개의 음경락이 이제 교차하는 이제 곳인데요. 온몸의 생리 기능과 호르몬 그 분비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기가 막혀 있는 곳을 이제 뚫어서 잘 통하게 해서 생식기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극혈인데요. 여기는 인맥의 혈로서 배꼽 중심에 있는 배꼽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신골혈에서 그 다음에 치골 결합 부위에 이제 윗부분 중앙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곡골혈이 있는데 여기를 5등분을 해서 오치죠. 그래서 이제 신골혈에서 아래로 내치 거리에 있는 혈자리가 바로 중극혈입니다. 생리 이제 관련 질환, 불임, 또 냉대하 등에 이제 폭넓게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혈해열은 무릎뼈 안쪽에서 한 5, 6cm 정도 위로 올라가고 움푹 들어간 자리가 바로 이제 혈해열입니다. 혈해열은 이제 피가 바다처럼 모이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피에 생기를 돌게 하고 또 혈액순환이 이제 촉진돼 갖고 피가 맑아지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거 정리를 하면은요, 생리통과 자궁 관련 질환을 치료할 때는 병원 치료와 이제 더불어서 비침과 설료화를 직접 자궁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꽂거나 또 자궁과 관련된 주요 혈자리에 여기다 꽂고서 수행을 하시면은 또 평소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은 내 몸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또 이러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께 도움되는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럼 또 어서 수행하러 가볼까요? 예. 네, 소중한 내 몸에 삼신의 무궁한 조화 빛을 채워나가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의 기운,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나의 몸에 율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 마음의 호흡식, 주문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 기운이 하나 되어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으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상단으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며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쭉 내려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료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방송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단이 형성되셨을 텐데요.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며 그 안에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도공음악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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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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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움니죄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죄야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조금씩 날마다 막히기 때문에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 엄지를 3번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풉니다.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생각으로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손동작은 충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1심에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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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성 질환을 자가 치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부위에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자궁과 삼음교, 혈에 비침 30개를 나누어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혈자리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혈자리에 정확히 꽂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비침을 조금 크게 해서 꽂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양팔을 흔들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지고 다시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판을 더 만들어 자궁을 감싸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합이 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의 치유수행 행사에 참여하셔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조화광채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이 분합 수행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으시길 바라며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내 몸에 심어진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설려화가 분화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 내 온몸을 빛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태울 천상원 훔리죄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다음에는 분화된 선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녀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염증과 병근이 자가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녀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그럼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Each day I live, I want to be a day to give the best of me. I'm only one, but not alone.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I broke my heart for every gain to taste the sweet.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yet through it all, this much remains. I want one moment in time.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소 뚜껑을 닫겠습니다. And the answers are all up to me. Give me one moment in time when I'm racing with destiny.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In that one 읍배. time, I will feel, I 바로 will feel eternity. 대한의 선조들은 천부경을 노래하며 석삼극 무진본의 원형 메시지의 큰 뜻을 깨닫고 천지 부모님과 내가 본래 하나됨이 인생의 궁극 목적이며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수행은 천지 부모와 내가 그 셋이 본래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수행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공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주의 정신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제와 태율주를 송주하며 천지 부모님과 하나 되는 뜻깊은 수행을 하셨는데요. 방송에서 함께하는 수행 시간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